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 단행된 차관급 인사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이 오늘 있었는데요. 보통 차관 임명장은 국무총리가 수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대통령이 직접 수여했어요. 좀 이례적인데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 임명장을 받으신 분들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네. 대다수가 헌법상 이제 정부위원입니다. 그래서 정부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실 텐데요. 그러니까 이들이 국회 요구를 받아서 국정 상황을 설명할 의무도 있으시고 지금 또 국회 상황, 전국 상황이 되게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여소야대 상황이고 장관이 교체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여당의 국정 운영하는 입장에서 장관을 교체하게 되면 이제 청문회 문제도 있고 현실적으로 그렇죠. 어려운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금 차관 인사는 사실 장관급 차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장관급 차관. 그래서 대통령께서 아무래도 힘을 실어주려고 하셨던 것 같고 예. 지금 전방위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어떤 현안이 굉장히 많은 국정 운영 상황을 동력을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어야 되는 상황에서 차관급 인사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나로 해석됩니다. 네, 장관급 차관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차관들에게 우리는 반 카르텔 정부다. 자, 가차없이 그 카르텔과 싸워달라 이 얘기를 했는데 자, 대통령 집권 2년차 어떤 국정 동력의 키워드를 꼽아보라고 한다면은 이권 카르텔 타파 이렇게 지금 대통령실에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일부 검사들, 전관들의 이권 카르텔을 제일 먼저 깨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권 카르텔 이러면은 제가 볼 때는 일부 검사 출신 분들만큼 강한 분들은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관료 사회나 이런 데에 그 이권 카르텔을 깨시겠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과연 그것을 본인들이 뭐 그렇게 이권을 챙기려고 해서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지금 오히려 그 지도층에서 잘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렇게 그 이완되고 공직사가 이완되고 이러는 게 발생하는 것이지 그분들의 책임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좀 전에 우리 김용태 최고께서 장관급 차관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문제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관료제는 역사적으로 이 근대국가 만들어진 이후에 가장 안정된 시스템이에요. 그 시스템을 제대로 돌릴 생각을 해야지 거기에 어떤 힘 있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걸 장악해가지고 마음대로 돌리려고 한다? 그러면 그 안정된 시스템이라는 근대성이 깨지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위계 질서가 그대로 지켜져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시스템이 깨지는 거죠. 시스템이. 그 시스템을 무시하는 거는 이제 그 MB 정부 때의 모습을 계속 이어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때가 그 박영준 왕차관이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왕차관을 국무차장화 시키면서 차관 회의에서 모든 국정을 다 운영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을 해서 사실상 국정을 운영하다시피 했었는데 그때를 또 차용해가지고 차관들로 하여금 차관들이 아무래도 좀 더 살림살이에 깊이 관여를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독창적으로 좀 더 좋은 미래 비전을 가지시고 국민과 함께 하시려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과거에 했던 어떤 어떻게 보면 그게 정도가 아니거든요. 편법들을 동원해가지고 지금 상황을 타파하시려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결과를 맞이하지 못할 것이다. MB 정부처럼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실세 차관이라는 거는 좀 시스템에 거슬르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더불어서 이권 카르텔에 대한 평가까지 좀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차관들의 실세가 있다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현실 정치의 측면을 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소야대 상황에서 지금 야당이 이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후쿠시마 오염수 이따가 뒤에서 다루겠지만 지금 굉장히 자극적인 언행들을 하면서 굉장히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가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청문회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과연 건강하고 건설적인 청문회를 할 수 있을까? 그러한 측면에서 차관인을 임명하면서 아무래도 국정 운영 이런 상황을 돌파하려는 의지였다고 저는 해석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권 카르텔 말씀하셨는데 카르텔이라는 단어에 있어서 저는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대통령의 말씀은 지금 오늘 임명된 차관들이 각 부처가 현안들이 많습니다. 뭐 환경부 같은 경우는 태양관 보조금 예. 사업에 관련된 어떤 카르텔 과거 이런 것들이 있었고, 뭐 해수부 같은 경우는 오염수 문제도 있고요. 노동부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또 건설 노조에 대해서 어떤 이권에 개입된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각 부처마다 어떤 굉장히 지금 카르텔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예.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 차관들에게 어떤 특명을 부여하시고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의미의 말씀이셨던 것 아닌가에 대한 제 개인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예. 오늘 그 임명장을 받은 차관 가운데 역시 가장 눈에 띄는 분은 장미란 교수, 장미란 차관인데요. 네. 자, 뭐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 네. 사이에서 좀 도 넘은 인신 공격성 네. 발언도 나오고 있고요. 네. 민주당 자체에서는 좀 평가가 엇갈립니다만은 네. 오늘 오선의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체육 개혁을 위해서 뭐 했냐 이런 비판의 글을 또 SNS에 남기기도 했거든요. 네. 또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안민석 의원께서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일부는 이해를 하지만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잘하라고 격려를 해주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어떤 것에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지 않았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고민이 깊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직 모르는 일이에요. 예. 고민이 깊었으나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자기하고는 어떤 색이 안 맞는다든가 아니면은 자기 생각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간다든가 이렇기 그리고 때문에 목소리를 낼 위치에 있는지 없는지도 좀 그렇죠. 봐야 되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가면 기본적으로 그 자리가 할 수 있는 시스템은 뒷받침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인성과 성실함과 그다음에 어떤 창의력과 노력과 이런 것들이 그 자리에서 빛을 발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어떤 개인이 너무 잘나가지고 어느 자리에서 잘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장미란 그 차관, 뭐 전 그 역도 선수였던 차관께서는 뭐 굉장히 성실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 세상에 대한 어떤 밝은 어떤 일들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밝히는 일을 좀 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좀 더 빛을 발한다면 훌륭한 차관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아, 그런 부분을 좀 잘하셔라. 기대한다. 네. 예?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은 아, 가가지고 제가 옆에서 뭐 빗자루 질이라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더 그런 마음을 기를 받아서 잘 하시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막 공격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 공격에 대응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마음이 나빠지고 그 선한 마음으로 하려는 일은 잊혀지고 이것과 대응하는 데만 에너지가 다 집중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건 혐오의 정치, 예. 갈등의 정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좀 미흡한 점이 보여도 네. 그 선배들의 입장에서는 먼저 격려해주고 잘해라고 하고 좋은 부분을 부각시켜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뭔가 응원의 메시지로 좀 당부의 마음을 전했으면 네. 어땠을까 이런 의견이신데 뭐 민주당 내에서 가장 탁월한 인사다 이런 반응도 또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차관으로서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정 상황을 돌파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렸던 이 상황을 안민석 의원께서 지금 방증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미란 차관에 대해서 국민 대다수가 아마 탁월한 인사였다라고 평가하실 것 같은데 그조차도 지금 안민석 의원은 비판을 넘어 비난을 지금 비아냥까지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차관의 어떤 그런 말씀 중요성을 좀 드렸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장미란 차관 같은 경우는 현역 국가대표로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예. 해오셨고 좀 엘리트 체육이라든지 생활체육이라든지 이 분야에 있어서 본인이 직접 경험하신 바에 따라서 저는 스포츠 행정에 잘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야당도 좀 칭찬과 격려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좀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이 장 차관 인사 나기 전에 일부 부처 1급 공무원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오늘 대통령은 또 신임 차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인사평가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럼 이 고위공직 고위공무원들 어떤 대폭 물갈이가 좀 예상되는 지점입니까?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 저도 언론을 예. 통해서 확인했는데 이제 환경부의 1급 인사들이 사표를 쓰게 된 것 같아요. 네. 네,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확인해 보니까 현재 지금 환경부 사표 쓰셨던 1급 공무원들은 행정고시 36회
출신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예. 이번에 오늘 임명된 차관은 37회거든요. 그러니까 공직사회에 있어서 어떤 기수 문화는 굉장히 중요해요. 예. 우리가 그 평론가님께서도 군대 다녀오셨겠지만 군대 가면 사실 사단장이나 군단장이 신임으로 오시면 지휘관이 그 밑에 있었던 분들이 만약에 그 새로 오신 지휘관보다 기수가 더 높으면, 그러니까 선배면 사실 자리를 물려주거나 물러나는 그러한 문화가 있잖아요. 특히 공직사회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환경부에도 그러한 것이 좀 작용했던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어떤 대통령께서 책임장관제를 국정과제에서 이제 말씀하신 바가 예. 있었고 장관의 인사권을 좀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작년의 발표도 있었던 와중에 아무래도 좀 이러한 책임장관으로서 환경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좀 인사권을 행사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뭐 좀 얘기가 나오니까 대통령실에서 이거 개입한 거 없었고 일괄 사표는 장관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보통 인사가 나면 이게 관례입니까? 매년 관례는 아니고요. 네. 정권 교체기에 좀 왕왕 있는 관례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권 교체기에는 이제 대부분 새롭게 좀 이렇게 개편을 하고 싶어 하죠. 이렇게, 왜냐하면 전 정부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때의 네트워크도 있고 그쪽과 인연이 깊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어떤 새로운 사람들로 좀 다시 좀 물갈이를 해서 쇄신해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정권 교체기에는 저런 일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1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1년이 지났는데 있었다는 거는 조금 늦은 감은 좀 있죠. 예. 이미 한 번 정도 인사를 다 했을 시기인데. 그래서 그렇다면 지난 1년간은 대통령께서 공무원들과 이렇게 호흡이 그렇게 원활치 않았구나, 이런 것을 좀 방증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그때 오히려 좀 이렇게 새롭게 좀 예. 그 뭐랄까 인수위에서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좋은 인력으로 잘 갖춰가지고 1년을 좀 더 국정 운영을 잘 하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초기에. 네. 예. 자, 공직사회의 쇄신 폭풍이 어디까지 몰아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이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갔는데 여야 여론조는 지금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막말과 퍼포먼스도 등장했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거 못 먹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물이야. 국물 총리 보고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방어보다 더 팍떡팍떡 드시대. 저는 똥을 먹을지언정 후쿠시마 오염수 먹을 수 없습니다. 네. 자, 여야 여론전 수위가 지금 보신 것처럼 한층 높아졌습니다. 민주당 지난 주말에도 장외 규탄 집회를 열었고 앞으로 매주 7월에는 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금 전에 들으신 임종성 의원 발언 파장이 좀 컸어요.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저는 임종성 의원의 말씀은 좀 합리적이지도 않고 너무 예. 감정을 실어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개인이 좀 법적으로 좀 요새 어려우시니까 저렇게 또 본인을 그 지지층한테 부각시키려고 그러나? 뭐 이런 좀 약간 꼼수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안타깝지만. 네. 근데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저렇게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러는 자리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도권 안에 있는 자리잖아요. 제가 계속 참 안타깝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사적 구제라는 것은 근대 국가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감정을 쏟아내고 그 감정을 통해서 사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드는 것은 그럼 근대 국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더더군다나 제도권에 있는 분들, 그 시스템 안에 이미 있고 자기 역할이 있는 분들이 그런다는 건 너무나 안타깝고요. 저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과학자들 데려다 끊임없이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토론한 모습을 국민들한테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반대하는 과학자들 데려다가
아니 당신 이런 얘기 했는데 뭐 내가 친한 과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입증하겠습니까?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로 데이터와 그리고 과학적 검증이 이루어진 이론을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는 거죠. 그리고 그걸 국민들이 알맞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그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기회를 뺏어서 내 말을 따르라는 식으로 그 기회를 가로챌 것이 아니라 저것도 그 선택의 기회를 가로채는 거거든요. 예. 감정적으로 이렇게 선동해가지고 그럴 일이 전 아니라고 보고요. 양당 모두 저렇게 막말이나 쇼 퍼포먼스를 통해 가지고 국민을 자기의 어떤 이익에 맞게 이끌려는 것보다 네. 계속 과학자들 모아놓고 지역에서도 하세요. 자기 지역구에서도 궁금한 사람들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모여가지고 과학자들과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자리 만들어주고 그럼 풀릴 거 아닙니까 이거? 그거 말고 저렇게 해가지고 풀릴까요 이게 이 문제가? 예. 전 묻고 싶습니다. 선동하기보다는 제도권 내에서 뭐 국회에서도 좋고 지역구 내에서도 그렇죠. 좋고 네, 언론에서도 뭔가- 그렇고 예. 전 계속해서 과학자들을 국민들이 한꺼번에 시간 내서 이걸 보고 뭐 공부를 하실 수는 없죠. 네. 그러면 그게 풀릴 때까지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이게 인정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예. 예. 자, 논리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당에서는 괴담 마약에 중독됐냐 또 날선 발언이 나왔습니다. 근데 민주당 지금 계속 7월 내내 주말마다 장외 집회 하겠다는 거거든요. 계속 공방은 계속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공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신난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러니까 김상일 평론가 말씀처럼 끊임없이 토론하고 전문가들끼리 어떤 국민들 지금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예. 전문가들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괴리감이 있어요. 약 극단의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그 데이터라든지 어떤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국민들이 되게 불안한 상황인데 그럴 때일수록 정치권이 토론하고 어떤 중지를 모아야 되는데 민주당이 계속 장애 집회를 하면서 뭔가 이것을 총선까지 끌고 가겠다. 그러니까 국민 안심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관심 사항을 지금 조금 전에 YTN에서 영상에서 봤지만 저는 코미디 빅리그 보는 줄 알았어요. 코미디 빅리그. 저는 예. 정말 국민들께서 저 모습을 여야 할 것 없이 예. 정치인들의 저 유치하고 수준 낮은 행동들을 보시면서 아 정말 쟤네들 뭐 하나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분들이 정말 국민의 대표가 맞나 네. 약간 내년 선거에서 정말 여야 할 것 없이 평가해야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드셨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정말 국회가 수준 높은 품격 있고 품위 있게 지금 일본의 우쿠시마 그 오염수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특히 아기를 가진 집안에서는 더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수준 높은 대화와 토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 의원들은 장외 집회 아니고 노량진 수산시장을 계속 이제 찾고 있는데 자, 일부 의원이 수조물을 떠먹는 장면이 조금 논란이 됐습니다. 오늘 그 김영선 의원이 인터뷰를 했는데 총리한테 먹어보라 그래서 먹었다. 이 뭐 뇌송송 되나 먹어본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만은 국민들 보시기에는 조금 불편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불편하시게 보셨겠죠. 그리고 굉장히 유치하다라고 보셨을 것 같아요. 그 수조물을 먹는 행동, 글쎄요, 상식적이고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문화인인데 문화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이게 과연 정상적인 행동인가에 대한 생각들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네. 아, 저는 여당 의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것 자체가 저는 여당도 선동의 일종이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이 야당만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여당도 계속 국민을 안심시키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 이것도 네. 어떻게 보면 선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야가 지금 굉장히 내년 총선을 두고 후쿠시마 오염수를 어떤 총선의 아젠다로서 지금 삼는 것 같은데 예. 여야 모두 지금 좀 자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여야 꼬리 물기 공방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셨냐면 코미디 빅리그를 보는 것 같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총선 전략이라는 분석도 지금 하신 것처럼 일각에서 나오는데 내년 총선에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양당 모두가 자기 지지층만 보고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린 얘기가 뭐냐면은 지지층이 국민이 아닙니다. 국민이 되려면 지지층을 넘어서서 적어도 중도까지는 포괄해야 국민인 거지. 아니면 자기 편들끼리 그냥 다 해먹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세상은요, 바른 세상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중도까지. 그리고 적어도 비판적 상대편까지는 아울러야 그걸 국민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들을 아우르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저는 이제 야당 비판을 했으니까 여당 비판을 좀 하면 여당이 국정 운영을 하는 주체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오염수 문제요. 사실은 대통령께서 일본 총리하고 만나가지고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시찰단을 보내겠다고 하신 거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시찰단이 갔다 와서 안심을 시켜줘야지 왜 이렇게 논란이 커집니까?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국정 운영을 하실 때 이렇게 국민들에게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네. 그냥 한번 툭 던져가지고 그게 논란이 되니까 야당을 비난하고 이거는 저는 국정을 운영하는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시찰단이 갔으면 그리고 그게 안심이 안 되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끝까지 안심을 시키려는 노력을 해야지 왜 거기서 자기네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또 거기서 싸우자고 듭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당에 그리고 국정 운영 세력에 좀 더 책임이 있다, 네. 책임이 좀 더 무겁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지난주부터 논란이 됐었던 게 국회 부의장의 그 일본 골프 여행 문자 주고 받기 요구였었는데요. 당 차원에서 경고도 내려졌고요. 오늘 사과도 했습니다. 뭐 충분한 조치라고 보십니까? 뭐 사과를 하셨으니까 예. 뭐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저는 이번 사태가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한일 관계를 총선이라든지 이런 전략적으로 이용했다라는 방증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도 그렇지만 그보다도 문재인 정권에서 사실 죽창과 들자고 하면서 사지 않습니다, 가지 않습니다, 노재팬 운동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이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이 들어와서 한일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서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와중이고 민주당이 여기서 어떻게 보면 돈 없는 행동들 계속 하고 있는 와중에 국회의원이었던 이 김영주 의원께서 부의장도 예. 이시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행동, 그러니까 국민 정서, 특히 민주당의 어떤 기본 정서와 다르게 했던 이율배반적인 이 행동들은 국민들께서 내년 총선에서 아마 심판하고 평가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예. 안 그래도 국민의힘에서 지금 오염수 구실로 대선 불복에 나서겠다는 거냐 이런 주장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김영주 의원이 여기에 좀 빌미를 준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아무리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일본 여행이 별개의 문제라고 한다지만 그 타이밍이 맞닿아 있고 그 이슈가 한창일 때 그게 사회적인 환경일 때 그런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그럼 공인은 사회적 환경에 맞춰가지고 국민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의 어떤 공인의식, 책임의식 내지는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공적 행위에 대한 진정성, 헌신성 이게 없다라고 한다면 그게 공인으로서의 자격을 말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 측면에서 김영주 부의장의 사과는 좀 더 뭐랄까 구체적인 구체적이고 그리고 좀 더 진정성 있고 좀 더 진심 어리게 나왔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면피용 사과라는 여당의 어떤 이런 비판은 일부 저는 수용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번 일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뭐 김영주 의원을 지칭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야 30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정치를 대하는 태도가 좀 더 섬세하고 예민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사진 기자들이 휴대폰 찍고 있다는 거 다 알잖아요. 예. 이번 사태뿐만이 아니라 여태까지 여러 에피소드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주 의원께서 이렇게 대놓고 휴대전화를 이런 식으로 예민한 봤다는 시기에. 건 예. 그러니까 저는 글쎄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어떤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 여야 정치인들 모두가. 그래서 여기에서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내일 IAEA 사무총장이 일본을 방문해서 기시다 총리를 만납니다. 뭐 보고서도 공개가 될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이미 이제 보고서 공개 전에도 이게 정치적 보고서가 될 거다 이런 우려를 표명했거든요. 그 보고서가 나와도 민주당에서는 믿지 못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논조가 계속될 전망인데 이거 국민들은 불안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정부가? 근데 저는 일단 여야가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공수가 바뀌는 거에 대한 상황 설명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뭐 여당도 마찬가지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권 시절에 정의용 전 장관께서 예. IAEA의 어떤 조건이 맞으면 그 결과를 적합성에 따라서 인정해야 된다는 식의 뉘앙스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민주당이 말을 바꿔서 IAEA의 어떤 그런 특징들을 말씀하시면서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여야 바뀌었다고 해서 야당이 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더 나아가서 이제 국민들이 더 불안하고 네. 불안정한 그런 느낌을 더 받게 되겠죠. 그래서 글쎄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가 일단 말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IAEA 결과 보고서 좀 보고 말씀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IAEA가 뭐 안심할 만한 수준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 일본은 방류를 하게 될 텐데요. 네. 뭐 결정은 일본이 지금 하는 이런 상황이니까요. 우리는 오늘 뭐 방류와 수산물 수입은 좀 별개다. 그래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은 금지를 계속하겠다 이런 네. 입장 정도는 나왔는데요. 네. 정부가 조금 더 섬세하게 접근할 부분은 어떤 부분이 더 남아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봐야 되는 건 예. 이런 것 같습니다. IAEA가 일본 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가 외교를 잘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스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국제기구에서 영향력이 일본보다 훨씬 못하다 이런 얘기를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국제기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그동안 외교력을 충분히 펼치고 그 정도의 네트워크를 갖추고 국가의 위상을 거기까지 끌어올렸어야죠. IAEA를 못 믿는다는 거는 민주당 의견이고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국제기구 아니 그러니까요. 보고서다 이렇게 얘기하는 민주당의 상황인데. 지금 이야기를 저는 하는 건데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IAEA를 못 믿겠다라고 만약에 하면 예. 그러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국제 사회에서 활동하는데 그것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어떻게 외교 접근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IAEA가 보고서가 나온다고 하면은 시위 나가고 시위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거와 별개로 IAEA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뭐 민주당 사람들이 가서 접촉을 하든 뭘 하든 했어야 됐다고 네. 봐요. 그리고 집권 시에도 또 그런 외교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됐다고 봐요. 그리고 여당에게도 그런 부분을 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구를 하고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얘기해서 정부가 이렇게 무책임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거리로 뛰어나갈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이 다음에 거리로 뛰어나간 거를 회군할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사실은 이게 어떤 일은요 시작하기보다 그것을 거둬들이는 게 훨씬 힘들 때가 많습니다. 예. 특히 저렇게 장외 시위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그것을 거둬들이는 명분을 찾는 게 훨씬 힘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IAEA의 이런 문제 이것을 좀 미리 예측을 하고 시나리오를 짜서 그 시나리오에 맞게 뭐 장애투쟁이든 이런 것도 가져갔어야 된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은 약간 궁지에 좀 몰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일 IAEA 최종 보고서가 일본에 이제 전달되면 내용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텐데 그 내용부터 먼저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저희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친박계 좌장, 진박 간별사 이렇게 불리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이준석 전 대표 포함해서 여기 나오신 지금 우리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그 자리에 있었던데 오늘 마침 또 나오셨습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모아진 자리입니까? 일단은 YTN 정보력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언론에 나오기 전에 제가 여기 오늘 출연을 섭외가 된 결심했는데, 거죠.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언론에 마침 어제 나오면서 이제 이슈가 돼가지고요. 네. 근데 이게 기사화하거나 어떤 의도 평론가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정치적인 예. 해석을 담은 모임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렇다라면 저희가 사진 찍었을 때 좀 더 잘 찍었을 텐데 저 사진을 보면은 어플 뭐 필터를 설정해가지고 그냥 예. 기록용으로 남겼던 사진인데 그러니까 저게 지금 전국적으로 모든 방송에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좀 저기 참석하신 당황스럽고요. 분들 중에서 누가 그 사진을 공개한 겁니까? 이기인 도의원이 이제 기록용으로 찍었고 이제 네. 본인의 SNS에 하루만 올라가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기에 이제 올리면서 예. 이제 공개가 됐고요. 네. 그러니까 만나게 된 배경은 예. 사실 저 여당에서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어른이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사실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른이라고 말하는 기성 정치인들도 사실 지난 작년부터 보면은 젊은 정치인들과 싸우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밥그릇 싸움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고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많이 못하셨던 부분도 있잖아요. 물론 최경환 부총리께서 예. 잘못하신 부분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형을 사셨고 형이 사면을 받으셨지만 어쨌든 이명박 정권 때 장관도 하셨고 박근혜 정권 때 부총리 하셨고 예. 또 당의 원내대표로서 큰 흐름들을 봐왔잖아요.
그러니까 당이 잘하고 잘 못하는 것, 특히 잘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배울 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그러한 것을 이제 젊은 정치인들한테 물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걸 저는 보수 정당의 레거시라고 예. 표현하고 싶은데 그런 레거시를 좀 전달해주고 싶었던 그런 자리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라고 생각되고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그럼 젊은 정치인들을 좀 모으신 거군요. 이준석 전 대표한테 이제 요청을 해서 저 자리를 예. 이제 만나게 된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뭐 보수 연합군이라는 이제 기사가 나가면서 원내 의원들이 굉장히 불쾌해한다라는 그런 인터뷰도 익명으로 나가고 네.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너무 확대 해석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희가 뭐 저기서 작당 모의회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네. 저 자리에서 말씀 그 보수 예. 연합군은. 그러니까 최경환 부총리께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보니까 뭐 밥 한 번 먹고 와가지고 굉장히 막 옹호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최경환 부총리께서는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어디까지나 바라는 분이고 더 나아가서 보수 정권이 성공했으면 그런 마음을 담아가지고 예. 정말 원론적으로 우리가 다 힘을 합쳐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서 뭐 특정 정치인들이 거론되는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한 것이 언론에서 아니고 너무 과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젊은 정치인이라고 하면은 김용태 전 최고위원도 계시고 저희 또 지난번 패널이기도 하셨거든요. 그 천하람 당협위원장도 젊은 정치인의 이제 대표 주자인데 저 자리에 없습니다. 천하람 위원장 같은 경우는 아마 전날 예. 저희가 지난 금요일 날 만나고 있었는데 서울에서 만나다 보니까 순천에서 지금 활동하는 순천에 천하람 계속 위원장은 계시죠? 물리적으로 참석이 어려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어서. 자, 조금 전에 잠시 언급을 해주셨지만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보수 가치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연합군으로 뭉쳐야 된다. 그러면서 뭐 나경원, 안철수, 유승민, 이준석, 박근혜 다 뭉쳐야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 뭐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인데요. 네. 자, 이 얘기를 이 시점에 왜 했는지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근데 지금 우리 김용태 전 최고위원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걸 너무 이렇게 공식적인 메시지로 생각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문제는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참석자 발로 과장된 이야기, 이게 맞는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참석자 중에 한 분이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예. 뭐 좀 활용을 한 거죠. 근데 그분은 현실 정치에 좀 더 이렇게 조남을 들어보니까 뭐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올린 것 같은데, 그 원래 그 상황 그리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이런 성격에 의해서 메시지도 규정돼야 되는데 편하게 선후배가 만나서 그냥 자기들끼리 걱정을 하면서 나눈 얘기라면 예. 그냥 그 얘기로 그냥 받아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공식적인 메시지로 이렇게 나왔다 한다면 저는 조금 그거는 공식적으로는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젊은 사람들이 다음 시대를 끌어가야 된다. 당신들이 정말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런 혐오의 정치 이런 걸 타파할 수 있게 네. 젊은 사람들끼리라도 모여가지고 비전 토론회를 하든 국민들과 함께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헌신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런 정치를 하든 이런 걸 하라고 조언을 해주셔야지 마치 올드보이들이 다 귀환해도 되고 네. 뭐 그 사람들이 다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요 시대의 발전은 저는 오히려 정체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이제 공식적인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어쨌든 최경환 전 부총리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당내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을까요? 이야기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도 좀 저 사진을 보고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보수 연합군이다 얘기한 것은 저도 선뜻 이해가 가진 않아요. 굳이 해석을 하자면 최경환 전 장관이 정치를 다시 하기 위한 이번 총선에 나서기 위한 어떤 물밑 작업 시동을 건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당내에서 이렇게 썩 뭐 유쾌한 반응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분들이 과연 향하는 지점이 어디냐 그 끝에 가면은 저희가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큰 사건까지 갑니다. 총선 출마를 위해서 시동을 거는 거다. 당내에서 썩 유쾌한 반응은 없는 것 같다. 자, 어쨌든 사석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하지만 적극적인 해석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자, 최경환 전 부총리의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날 그 자리에서도 예. 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도 않았고 느낌은 어떠셨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사실 지금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왜냐하면 저희가 그 지역에 이제 현역 정치인이 저희 원내 정치인 계셔서 말씀드리고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지역에서 어떤 여론조사 같은 것을 보면은
나름대로 이제 선전의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것 예. 같아서 뭐 부총리께서 출마 여부를 지금 결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나오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습니까? 뭐 그것도 뭐 역할이 만약에 부여된다면 본인께서 예. 역할을 하려고도 하실 것이고 만약에 네. 그게 아니면 안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거는 총선에 임박해서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해석할 문제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네. 상당히 조심스럽게 당시 분위기를 좀 전달해 주셨는데 네, 최근에 여러 인터뷰 때문인지 추미애 전 장관의 총선 출마설도 계속 나오고 있죠. 추 전 장관의 옛 지역구인 광진을 여기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분이 고민정 의원인데요. 자, 오늘 발언 잠시 듣고 오시죠. 총선이 가까워지니까 다들 제 지역구로만 관심들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한동안은 한동훈 장관이 광진을로 출마하는 거 아니냐 언론에서도 자꾸 물어보시던데 오랫동안 또 장관을 배출하고 대표도 배출했던 곳이기도 하고 맞아요. 또 제가 새로 온 곳이기도 해서 정치에 대한 관심도와 자부심도 되게 높은 지역 주민들이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판단들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어쨌든 저로서는 누가 오시든 자신 있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 누가 오시든 자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속내는 조금 복잡할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뭐 예. 본선에 자신 있는 거와 당내 경선에 자신 있는 게 또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추미애 전 장관이 나온다 그러면은 좀 속내가 복잡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일단 우리 당내 당에 경선. 예, 예. 우리 당의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뭐냐면 강성 지지층에게만 네. 잘 아부하고 아첨하면 공직 후보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좀 팽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 때문에 속내가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할 겁니다. 정말 지금 우리 강성 지지층이 대표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우리는 이제 과대 대표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지만 또 그게 뭐 실질적인 조사에 의해서 전수조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확인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고민정 의원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우려스러울 텐데 최경환 부총리나 추미애 장관이나 이제 선배잖아요. 네. 후배들의 길을 열어주는 쪽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나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세상을 계속 정체시키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광진 의뢰에서만 5선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추미애 전 장관이 나 광진에서 다시 나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민주당에서 공천이 누구에게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제3의 경선을 의원까지. 하게 될 예. 텐데 뭐 추미애 전 장관도 인지도가 있는 분이고 예.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 구설수에 많이 오르시면서 저는 전국적 인지도 많이 올라가셨다라고 생각해요. 예. 대변인 하시면서 뭐 국민들에게 웃음도 많이 주셨던 적도 있고 뭐 어찌됐든 그거는 뭐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이 오늘 신당 창당 준비위원회 발족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창당 준비 작업에 들어갈 것 같은데 네. 오늘 대변인 발로 나온 첫 논평을 보면 자 민주당은 고쳤을 수가 없어서 발전적인 해체가 정답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저 당 잘 되게 힘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보셨습니까? 일성이 우리 당이 국민에게 뭘 하겠다. 국민을 위해서 뭐 이 한 번 뭐 네. 이렇게 불태우겠다. 그리고 아무리 귀찮은 곳이라도 기꺼이 달려가겠다. 네. 뭐 굉장히 뭐 그런 류의 말이 나와야 우리 당의 되는 거 비전을 아닌가요? 강조했어야 된다. 그렇죠. 근데 다른 당을 무너뜨려 가지고 그 반사 이익을 볼 것 같은 그런 정당이 탄생한다? 저는 굉장히 지금 신당다워 보이지 않는다. 기존에 있는 정당의 아류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면면이 또 부각이 되는 겁니다. 그 면면이 다 다른 당에서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지금 저 당을 새 당이라고 불러도 되는 거 아닙니까? 새 당. 네. 네, 어떤 의미로 그 얘기하신지는 시청자 네. 여러분들이 좀 판단하실 것 같고요. 옛날에 뭐 한 의원이 예. 그렇게 왔다 갔다 했다고 김민세라고 네, 불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자, 어쨌든 뭐 기사는 가장 이렇게 얘기하기 좋은 부분을 이제 뽑기도 하고 네. 뭐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뽑은 거긴 한데 약칭 새로운 당입니다. 자, 파급력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뭐 희망적인 얘기를 드려야 되겠지만 사실 저도 평론가 말씀하고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 새로운 당에서 전략적으로 예. 어떤 민주당의 느슨한 지지층을 본인들이 끌고 오려고 지금 결정한 것 같고 그래서 민주당을 때리는 것 같은데 글쎄요. 그래서 뭘 할 수 있을지 국민들께 설명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지 않나. 역사적으로 제3지대, 제3당이 만들었을 때 늘 양당제의 폐해를 말하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so what? 그러니까 이 새로운 정당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 국민들께 네.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창당 그 하시는 날에는 좀 새로운 당의 비전을 얘기하셨으면 좋겠다. 그렇죠. 네, 안 알겠습니다. 그러면 줄여서 새 당이 될 겁니다. 새로운 당이 아니라. 계속 강조하시면 너무 오늘 그래도 준비위원회 발족한 날인데 예, 알겠습니다. 자, 나이트 포커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